자, 해보자. 소연 시험지 가져왔어? 학교 시험지? 아, 가져오진 않았는데. 아니 진짜 다른 부분이 있잖아요. 엄청나게 많은 모근이 있지. 네. 자, 난 너의 시험지가 보고 싶었던 거지. 자, 보시면요. 1번부터 8번까지 중에서요. 8번이 어떻게 하는 건지가 궁금해요. 라고 하는 건데 이 8번은요. 방향으로 푸는 거고요. 방향뿐만 아니라 우리가 세기 계산하는 공식도 가르쳐줬었어. 그래서 그런 것들도 이란 이씨 그런 것들도 머릿속에 좀 집어넣으면 되는데 그거는 이제 물리 1에서 배우는 거지만 그다음에 살짝은 가르쳐줬어요. 그래서 계산하는 문제들도 살짝 있었는데 그거는 빼고 방향만 보는 문제만 선생님이 낸 거. 자, 그 중에서요. 전류가 흐르는 전선 주변에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웠던 거 이제 자기장에 대한 얘기 그 자기장으로 만들어지는 자기력이라는 힘에 대한 얘기를 했었단 말이야. 자, 그러면 이 자기력이라는 힘에 대해서 배우기 전에 자석의 힘이 미치는 공간이 자기장에 대해서 먼저 알아봐야 돼. 그래서 우리는 자석에 대해서도 살짝 선생님이 해봐준 적이 있는데요. 우리가 얘기하는 자석에는 두 종류가 있어요. 자, 어떤 물질이요? 처음부터 자석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물질도 있어. 그래서 처음부터 자석이 막대자석 뭐 이런 애들을 우리는 영구자석이라고 하고요. 영구자석 말고요. 전류가 흐를 때만 자석이 되는 애들도 있지. 전자석? 네, 그런 애들은 우리가 전자석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자, 그 중에서 우리는 영구자석이 대표적이니까 영구자석을 통해서 자석의 성질을 알아보자 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영구자석은요, 이렇게 하나의 몸체 안에 성격이 정반대인 두 가지 극을 항상 가지고 있는데 얘네들은 극은 반대고 세기는 어때? 같아요. 이런 애들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쌍극자야 이렇게 얘기해 라고 했었는데 기억을 좀 할까? 그런 단어를 썼었어. 그래서 극은 반대고 이걸 전기로 표현하면 한 놈은 플러스 한 놈은 마이너스 이렇게 극은 반대인데 세기가 같아. 이런 애들의 관계를 쌍극자라고 하는 거야. 근데 극은 반대인데 세기가 달라. 이런 애들을 쌍극자라고 할 수 있어 없어? 이건 없어. 이런 얘기. 그치? 근데 자석은 N극과 S극이 쌍극자야. 이런 얘기야. 자, 그래서 이렇게 극은 반대이고요. 세기가 같은 쌍극자의 형태를 띠고 있는 게 바로 자석이고요. 이러한 자석은 서로 같은 극끼리는 밀어내는 청력, 반대극끼리 당기는 인력작용해. 그래서 이러한 자석은요. 자석과 또 다른 자석, 자석과 금속, 그 다음에 자석과 전류가 흐르는 도선 사이에 서로를 밀거나 당기는 힘이 작용해. 그 힘을 우리가 자기력이라고 해. 맞아? 자, 그 자기력이 생기는데요. 이러한 자석 주변의 자기력이 어느 방향으로 생기는지를 내가 결정해야 돼. 맞아? 그래서 자석의 힘을 우리가 자기력이라고 하고요. 이러한 자기력의 방향을 얘기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주변에 나침판을 이렇게 놓을 거야. 그랬을 때요. 어떤 한 지점에 이렇게 나침판을 놓으면요. 사실은요. 나침판도 N극과 S극을 가지고 있는 자석이기 때문에 이 S극 주변에서는요. N극은 당기는 힘을 받고 S극은 밀리는 힘을 받아. 그러면 이 특정한 이 지점에서의 자기력 방향은 왼쪽이라고 할까? 오른쪽이라고 할까? 이런 거죠. 그래서 N극이 받는 힘의 방향을 자기력 방향이라고 할까? S극이 받는 힘의 방향을 자기력 방향이라고 할까? 무슨 극? N극이요. 나침판에 N극이 받는 힘의 방향을 자기력 방향이라고 할 거야. 라고 약속을 한 거야. 그래서 이 주변의 모든 나침판을 빽빽히 놓는다고 쳤을 때 그때 받는 N극이라는 나침판의 자칫, 그 나침판에 N극이 받는 힘의 방향을요. N극이라는 아이가 받는 힘의 방향들을 예쁘게 연결해 놓은 선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이걸 자기력선이라고 한다. 이 얘기야. 그래서 자석의 주변에는 이렇게 자석과 물체 사이에 서로 주고받는 힘이 있는데 그걸 자기력이라고 하는데 그 자기력 방향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나침판의 N극이 받는 힘의 방향으로 약속해서 그 방향을
부드러운 곡선으로 연결해서 선을 그려놓은 걸 우리가 자기력선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기로 했어. 맞죠? 그래서 자기력선을 이렇게 그리게 되는데 그러면 자기력선은요. 자석의 N극에서 나와 S극으로 들어가. 그러면 S로 들어가면 그걸로 끝이야? 아니죠. 이 안에도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닫힌 패곡선이다. 그랬을 때 바깥쪽의 자기력 방향과 자석 내부의 자기력 방향은 반드시 뭐다? 반대다. 그래서 외부의 자기력 방향과 내부의 자기력 방향은 반대인데 우리가 자기력선을 그릴 때 습관적으로 내부는 그리지 않고 외부만 그리고 자기력 방향을 얘기할 때 외부를 중심으로 얘기한다. 그래서 자기력은요. 자석의 N극에서 나와 S극을 향하는 방향이야. 이렇게 얘기할 때 이게 외부를 중심으로 얘기한 거야. 무슨 말인지 알죠? 그래서 자기력선을 그렸는데 이 자기력선을 그렸더니요. 선과 선 사이의 간격이 넓은 부분도 있고요. 선과 선 사이의 간격이 상대적으로 좁은 부분도 존재하죠. 이 간격의 의미는 뭐야? 네, 자석의 세기, 자기력의 세기요. 그 중에서 간격이 좁을수록 자기력의 세기가 센 곳을 얘기하고요. 간격이 넓은 곳이 자기력의 세기가 약한 곳을 얘기해서 자기력선의 간격을 통해서 힘의 세기도 우리가 비유할 수 있더라. 그리고 이러한 자석을 내가 잘라. 이러한 자석을 자르면요. 이 한 덩어리 안에 N극과 S극이 분리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석은 절대로 두 극을 분리시킬 수 없다. 그건 하나의 원자 안에 NS 두 개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현했던 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자석이고요. 그렇다면 이 자석의 세기는 똑같이 N극이 있어서 N극이라고 하는 게 자기력이 나가는 방향이니까 이런 방향으로 자기력선을 그리는데요. 이때 자석의 세기를 표현할 때 자기력선의 간격이 좁으면 좁을수록 세다 그랬으니까 같은 공간 안에 자기력선이 많은 아이가 자석이 센 거다. 그래서 자석의 세기를 표현하는 이 선의 다발들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이걸 자기 선속이라고 하고요.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이거를 파이라고 표현하더라. 됐어요? 네, 자기 선속을 파이라고 표현해요. 자, 이게 자석의 세기를 얘기하는 거다. 근데 단위 면적당 자석의 세기, 단위 면적당 자석의 세기를 우리는 표현한다. 그거를 뭐라고 한다? 그거를 자기장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거를 다른 말로 자기 밀도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되겠냐? 자, 이 자기장이라는 건 단위 면적당 작용하는 들어있는 자기 선속의 개수로 표현한다. 그래서 이걸 예쁘게 키우고요. 자기장을 B라고 표현하거든요. 자기장은 단위 면적당 들어있는 자기 선속의 개수 이거예요. 자, 이렇게 표현하는데 자, 표현하는 기호와 단위는 다르죠. 자기장의 단위는 이거 계산했더니 얘는요 4웨버라고 하는 자기 손속이 1제곱미터 안에 들어있네. 그러면 얘는 자기장의 세기가 얼마야? 4테슬라야. 기억나니? 그래서 자기장의 단위는 테슬라로. 그래서 면적의 단위는 제곱미터로 그 다음에 자기 손속의 단위는 웨버로 표현하는 게 맞다 이런 얘기죠. 됐죠? 자, 이런 식으로 표현해서 자석도 자기장, 단위 면적당 작용하는 자석의 세기를 우리가 자기장이라고 표현해서 자석에서의 자기장 B는요 A분의 파이라고 표현해. 그러면 실제 자석의 세기는 파이니까 파이는 BA로 계산하는 게 맞아. 이런 얘기죠. 됐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조금 기본적으로 알고 계신다면 이러한 자기장이라는 건 원래는 자석이 만드는 건데 됐죠? 자, 전류가 흐르는 도선 주변에도 똑같이 자석이 있는 것처럼 자기장이 만들어져. 이런 얘기야. 넌 이제 기말고사 시험 범위니까 열나 잘 들어야 되냐. 그죠? 너네는 시험 봤단 얘기지. 너는 안 받고. 너는 시험 범위였단 얘기지. 그렇죠. 자, 그래서 이러한 자기장을요. 순수한 자석도 만들지만 이러한 자기장을 전류가 흐르는 도선도 만들어. 이거예요. 그러면 전류가 흐르는 도선도 만드는데 전류가 흐르는 도선 주변에 어떤 방향으로 자기장이 생겨? 얼마나 세게 생겨? 라고 하는 걸 배우는 거였죠. 그죠? 자, 그러면 전류가 흐르는 도선 주변에 자기장이 생기는데요. 그건 도선의 모양에 따라 달라. 그 중에서 첫 번째 직선 도선에서 전류가 흐를 때 이 주변에서 생기는 자기장의 방향과 세기를 알아야 돼. 그 다음에
원형 도선 주변에 전류가 흐를 때도 자기장의 세기와 방향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요. 솔레로이드 주변에 전류가 흐를 때도 자기장의 방향과 세기를 확인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전류가 흐르는 도선은요. 도선의 모양에 따라서 어떻게 방향 설정하는지 세기 계산하는지 알아야 되는데 중학교 때는 방향만 나와. 고등학교 때는 방향을 이용해서 세기를 계산하는 게 나와. 이런 것들이거든요. 자,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직선 도선과 나머지 곡선에 해당되는 원형 도선, 그 다음에 솔레로이드라고 하는 이 두 개가 곡선 도선이죠. 얘네들의 자기장의 방향을 결정하는 방법이 반대야. 우리는 오른손을 이용해서 결정하는데요. 오른손을 이렇게 펼쳤을 때 엄지손가락이 도선에 흐르는 전류 방향이고요. 나머지 네 손가락이 나침판의 N극을 가리키는 자기장 방향이야. 이 얘기죠. 이건 직선 도선에서 그래요. 자, 그게 아니고 원형과 솔레로이드라고 하는 전류가 흐르는 도선이 이렇게 감겨져 있는 곡선 도선에서는요. 거꾸로 보시는 게 맞다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 엄지손가락이 자기장 방향이고 네 손가락이 전류가 흐르는 도선의 전류 방향인데 이때요. 여러분들 보시면요. 실제로 원형 도선에서 전류가 이렇게 흐른다고 치자. 그러면 전류 방향이 네 손가락이니까 네 손가락으로 감아. 그랬을 때 엄지손가락이 가리키는 방향의 도선에 어느 쪽 자기장일까? 내불과 외불까? 외부. 어디입니까? 무조건 곡선 도선에서의 엄지손가락이 가리키는 자기장 방향은 내부 방향입니다. 자석에서요. 내부와 외부의 자기장 방향이 정반대라고 했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어느 쪽인지를 정확하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전류 방향 감았을 때 내부의 자기장 방향이 지금 칠판을 뚫고 들어가는 방향이야. 그럼 외부는 나오는 방향이라는 게 자명해. 이렇게 들은 거야. 그치? 자, 여기가 플러스고 여기가 마이너스면 전류가 이렇게 해서 내려가는 방향으로 전류가 흘러. 그럼 내려가게 가보시면요. 엄지손가락이 가리키는 게 이 내부 쪽의 자기장 방향이고요. 외부는 거꾸로 이렇게 되겠죠. 되겠어? 네, 외부는 거꾸로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놓고요. 얍삽한 학교에서는 자석을 어디다 두냐면 여기다 두면 누구나 알아. 근데 여기다 둬. 그러면 이건 내부 방향이죠. 됐죠? 네, 외부는 여기입니다. 여기. 알겠어? 그래서 엄지손가락이 가리키는 자기장 방향 이쪽 방향이에요. 이쪽 방향이에요. 얘네들은 이쪽 방향이에요. 됐어? 요거 판단할 수 있어야 돼. 이거 판단할 수 있어야 돼. 자, 직선도선에서는요. 전류 방향이 엄지손가락이라 그랬으니까 거꾸로 전류가 엄지손가락. 그랬을 때 내 손가락을 막대기를 부드럽게 감는다라고 생각하시면 얘는 이런 식으로 반시계 방향으로 주변에 자기장이 생긴다는 얘기야. 그러니 내가 이 주변에다가 나침판을 놨을 때 나침판을 여기다 놓으면 N극 방향은 접선 방향 이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는 얘기야. 그죠? 나침판을 여기다 놓으면 N극 방향, 여기다 놓으면 N극 방향, 이 뒤에다 놓으면 N극 이쪽을 가리키겠죠. 그걸 다 찾아내는 게 시험 문제. 되겠습니까? 그래서 나침판을 각각 어디다 놓느냐에 따라 N극을 찾을 수 있어야 된다. 어디에 놓느냐에 따라. 됐어? 그래서 방향 설정하는 건 중학교 2학년의 순수한 내신 문제다. 이거는 해야 된다.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각각의 자기장의 방향을 결정하면 그 자기장의 방향으로 됐어? 자기장이 생기는데 얼마나 세게 생겨? 라고 하는 계산해야 되는데 그 자기장의 세기 계산하는 거 고등학교 영역이지만 알아둡시다. 자, 자기장의 세기는요. R분의 KI로 계산한다. 이게 보편적입니다. 그래서 직선도선에서 이렇게 계산하고요. 원형도선에서의 자기장의 세기 R분의 K-I로 계산한다. 직선과 차이점은 상수값만 다릅니다. 그래서 근데 솔레로이드에서의 자기장의 세기를 구하는 방법은요. K2-NI로 계산한다. 그래서 요거였거든요. 자, 그 중에서 첫 번째 저는 직선 도선에 도선으로부터 R만큼 떨어진 곳에 A라는 나침판 놨어요. 도선으로부터 2R만큼 떨어진 곳에 B라는 나침판 놨고요. 도선으로부터 3R만큼 떨어진 곳에 C라는 나침판을 놨을 때 자기장의 세기의 비율이 어떻습니까? 이런 거 나온다 그랬어. 고등학교 때는. 그죠? 자, A, B, C요. 직선 도선에서의 자기장의 세기를 구하는 방법이 R분의 KI라고 했으니 A에서 떨어져 있는 거리는 R이라고 그랬고요. K라는 상수는 똑같을 거고 전류의 세기도 똑같을 거야. 그치?
자, B는요 2R분의 KI 거고요. C는요 3R분의 KI라서 비율을 구할 때 얘네들은 의미가 없단 말이야. 그죠? 자, 그래서 거리에 반비례 하는 거니까 얘 비율 얼마입니까? 얼마? 네, 6대 3대 2의 자기장의 세기의 비율을 가져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돼. 됐죠? 그러면 이 자기장의 세기의 비율이 얘는 6만큼이야, 얘는 3만큼이야, 얘는 2만큼이야. 이건 무슨 말이냐면 실제로요. 여기다가 이렇게 나침판을 같은 위치에 놓으면 사실은 N극이 이쪽을 가리킨다는 얘기잖아. 그죠? 자, 이쪽을 가리킨다는 얘기인데 원래는 N극이 만약에 그죠? 저걸로 보면 좀 어려우니까 만약에 지구의 자기장 때문에 이쪽이 N극이었다고 치자. 근데 전류가 만든 자기장 방향이 이쪽이라고 치자. 이쪽이라고 치자. 그러면 여기 있던 N극을 얘가 이쪽으로 끌고 간다는 얘기지. 그 중에서 이걸 끌고 가는 힘이 얘는 6만큼, 3만큼, 2만큼이야. 됐죠? 그러면 얘는 6만큼이니까 많이 끌고 가고요. 얘는 3만큼이니까 조금만 끌고 가고요. 얘는 2만큼이니까 조금 더 끌고 간다는 거죠. 그래서 끌려간 각도가 다르다라는 뜻입니다. 됐죠? 이런 얘기야. 실제로는요. 지구는 그 자체가 지구도 자성인 거죠. 그걸 지구자기장이라고 하거든요. 지구는 원래 N극을 이쪽으로 잡아당기려는 지구 자기장이 있어. 근데 전류가 만든 자기장은 이쪽 방향이란 말이죠. 그러면 전류가 자기장을 이쪽으로 만든다고 해서 N극이 100% 다 일로 가는 거? 아니다. 이 힘과 이 힘의 세기에 의해서 N극이 끌려가는 정도가 다르다. 그래서 이 둘을 합해서 이 힘과 이 힘 중에 누가 더 세요? 이 힘이 더 세면 사실은 얘가 이렇게밖에 안 움직여요. 지구 자기장이 더 세면 조금밖에 못 가죠. 어? 같으면 안 움직여요. 됐죠? 만약에 지구 자기장은 여긴데 지구가 만든 자기장은 이쪽인데 전류가 만든 자기장은 이쪽이야. 근데 그 힘의 비율이 1대 1이면 어떨 거야? 정확하게 가운데 45도를 가리키겠죠. 맞아요. 네. 근데 만약에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 더 세다면 45도부터 더 안쪽으로 끌려오겠죠. 되겠어요?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 왼쪽 방향을 가리킨다고 해서 N극이 완벽하게 왼쪽으로 가리키는 건 아니다. 그래서 지구 자기장과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의 비율에 따라서 움직이는 각도가 달라질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는 이 둘 중에서 누구의 세기가 더 세니 이런 것도 막 물어봐요. 되겠죠? 각도를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으시면 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원형도선에서도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흐를 때 이 중심에 놓으면 N극 들어가는 방향, 바깥쪽으로 나오는 방향이라고 했고요. 솔레로이드에서 자기장이 이렇게 구한다 그랬는데 자, 얘는 상수라서 다 달라. 그건 알고 있었어요. N이 뭐였을까요? 네, 코일을 감은 개수죠. 그러면 저는요, 이 막대기가 20cm인데 거기에 지금 제가 코일을 3번 감았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 N에다가 3이라고 집어넣으면 된다 안 된다? 이거 안 된다. 이거 뭐였어요? 이거는 막대기 1m당 가문수로 환산해서 넣는 값이다. 그러면 20cm 안에 3번 감았으니까 1m 안에 몇 번? 15번 감은 경우야. 그러니까 여기다는 15를 넣는 게 맞아. 이런 얘기 했었어. 그러면서 직선도선, 원형도선, 솔레로이드에서 상수가 다르다 그랬는데 직선도선에서의 상수는요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이라면 자, 원형도선에서의 상수값은 어떻습니까? 2파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으로 보는 게 맞아. 그래서 솔레로이드에서의 상수값 어떻습니까? 4파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으로 보는 게 맞아. 이랬어요. 그래서 상수는요. 직선보다는 원형, 원형보다는 솔레로이드로 갈수록 상수는 커지는 거다. 이런 얘기 했어. 자, 그래서 방향과 세기 결정하는 거 했었고요. 이건 물리 원래 선생님 다시 해드릴 거고 지금 그냥 보여만 드리는 거.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전류가 흐르는 도선 주변의 자기장의 방향과 세기를 결정하는 걸 했다면 아까 그 8번 문제 잠깐 보시면요. 직선도선이 이렇게 있는 아이가 있어요. 또 이렇게 되어 있는 아이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두 개의 직선도선이 서로 교차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선생님은 세로 방향으로 전류가 이렇게 흐르는 도선을 가라고 하고요. 가로 방향으로 전류가 이렇게 흐르는 도선을 나라고 하고요. 그리고 각각의 구간에 점을 이렇게 찍어서 A, B, C, D 이렇게 놨잖아요. C, D 이렇게 놨잖아요.
그랬을 때 얘네들의 자기장이 더 센 곳은 어디냐? 더 약한 곳은 어디냐? 그래서 합성한 자기장이 0일 가능성이 있는 곳이 어디냐? 뭐 이런 문제였을 것 같은데. 자, 이렇게 되어 있을 때요. 가라는 도선, 나라는 도선이 A, B, C, D의 자기장 방향을 어떻게 만들까라고 하면 가라는 도선은요. 얘만 있다고 쳤을 때요. 지금 위쪽 방향은 전류가 올라가는 방향으로 흐르니까 올라가는 방향. 그랬을 때 이 도선보다 오른쪽은 들어가는 방향으로 자기장을 만들죠. 왼쪽은 나오는 방향으로 만들죠. 그죠? 이거거든요. 그래서 A하고 C는 나오는 방향으로요. B, D는 들어가는 방향으로 자기장을 만들어줘. 방향 설정했어요. 자, 똑같은 경우로요. 가로 방향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아이가 있다. 그러면 얘는요. 이 도선에서 오른쪽으로 전류가 흐르니까 그 도선보다 아래쪽은 들어가는 방향. 맞습니까? 자, 위쪽은 나오는 방향으로 자기장을 만들 거니까 A, B는 나오는 방향이야, C, D는 들어가는 방향이야 했죠. 그랬을 때요. 얘네들은 같은 방향이니까 자기장이 점점 세질 거야. 그죠? 얘네들은 같은 방향이니까 자기장이 점점 세질 거라서 자기장이 0일 가능성이 존재하지 않아. 근데 B하고 C는요. 자기장 방향이 정반대야. 얘와 얘의 자기장의 방향, 얘와 얘의 자기장의 방향이 정반대이기 때문에 이거를 서로 빼줘야 합성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여기가 자기장의 세기가 0일 가능성이 존재하는 구간이야 라고 얘기한 거예요. 되겠습니까?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기억해 주시면 8번 문제는 해결해 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전류가 흐르는 도선 주변에 자기장도 생기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전류가 흐르는 도선 주변에 자기장도 생기지만 그 주변에 영구 자석을 놓으면 자석도 자기장을 만든다. 그러니 이 주변에는요. 전류가 만든 자기장도 존재하고 자석이 만든 자기장도 존재한다. 그러면 같은 공간 안에 서로 다른 애들이 만든 같은 힘이 두 개 작용하네. 그러면 이 둘을 합성해야 이 공간에 작용하는 진짜 힘이 생기겠죠? 그 진짜 힘을 우리는 자기력 또는 힘 또는 로런츠라는 과학자가 알아냈다. 그래서 로런츠의 힘 이렇게 얘기할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때 이 힘 누가 받아요? 라고 하면 이 두 개가 합성해서 만든 이 힘, 진짜 힘은요. 전류가 흐르는 도선이 받는 힘입니다. 그래서 이 힘은 전류가 흐르는 도선이 받는 힘이 만들어진 거야. 그러면 이 힘 때문에 도선은 움직여. 그죠? 나올 수도 있고 들어갈 수도 있고 왼쪽으로 갈 수도 있고 오른쪽으로 갈 수도 있고. 자, 움직이는데 그러면 이 도선은 어느 방향으로 힘 받아요? 중학교 2학년 내용이죠. 그리고 얼마나 세게 힘 받아요? 라고 하는 세게는 고등학교 2학년 내용입니다. 그 얘기야. 그러면 도대체 이 힘의 방향은 어떻게 설정해요? 이것도 요번에 기말고사 시험범위에요. 우리 목동들. 그죠? 자, 그랬을 때 오른손을 이렇게 피면요. 똑같아요. 자, 오른손의 엄지손가락은 도선에 흐르는 전류 방향이고요. 내 손가락은 자석이 만든 자기장 방향을 가리키게 하시면 돼요. 됐죠? 그러면 도선의 입장에서 전류는 이렇게 흘러요. 도선의 입장에서 자기장은 자, N극에서 S극이니까 자기의 오른쪽 방향으로 느껴지면 되겠죠. 그랬을 때 도선의 힘의 방향은 바로 손바닥이 가리키는 방향이 도선이 받는 진짜 힘의 방향이다. 그러니까 이 도선은 칠판 안쪽으로 밀리는 힘을 받는다. 이 얘기입니다. 되겠어? 이런 식으로 힘을 받아. 그래서 힘의 방향을 설정하셨고요. 그러면 그 방향으로 힘 얼마나 세게 받아요? 라고 하는 힘은요. 힘센 B라저씨로 받아요. 근데 선생님이 시험 기간에 선생님이 가르치는 아이한테 질문을 받았는데요. 이때요. 이 힘의 세기를 더 크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그 방법으로 틀린 거 찾아. 이런 문제가 나왔어요. 내신 문제. 그랬을 때요. 당연히 자기장의 세기를 세게 하면 힘은 커지죠. 그러니까 센 자석 갖다 대면 돼요. 이런 얘기예요. 전류의 세기를 세게 해도 힘이 세지죠. 그러니까 여기가 2A가 아니고 5A로 바꾸면 힘은 더 커진다는 얘기야. 맞죠? 네. 그 다음에 이 자기장 안에 있는 전선의 길이를 길게 하면 돼. 이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전선의 길이를 훨씬 더 길게 하면 돼요. 이거 세 번째, 얘의 영향도 받아요. 근데 이거 말고 네 번째를 찾아달라는 얘기죠. 왜? 오지선다형에서 틀린 건 하나잖아요. 그럼 맞는 게 네 개를 해야 되잖아요. 올 것 같아요.
전류 방향과 자기장 방향이 90도일 때 최대 힘을 받습니다. 각도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힘의 세기가 작아져요. 실제로요. 전류의 방향과 자기장의 방향을 세타라고 하면 이 세타를 사인 세타 값으로 집어넣은 만큼 힘이 생긴단 말이죠. 그래서 90도가 최대 힘이에요. 되겠어? 이 얘기예요. 그래서 이 각도에 대한 얘기가 신서중학교가 나왔더라고요. 됐죠? 네, 이게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이 힘을 이용해서 만든 도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학교 2학년 교과서에 있는 전동기입니다. 됐죠? 자, 전동기는요. 바로 이 힘에 의해서 전류가 흐르는 도선이 힘을 받아서 그 아이가 움직이게끔 만들어 놓은 장치잖아요. 그랬을 때 전동기는 전류가 흐르는 도선이 이렇게 파리채 모양으로 생긴 거 아세요? 됐죠? 그러면 여기가 플러스고 여기가 마이너스니까 당연히 전류가 요래 흐를 거야. 그러면 여기가 A, B, C, D 라고 했을 때 전류 방향이 이렇게 흐르고 있어요. 그죠? 자기장 방향은 N극에서 S극 방향이니까 이 방향이에요. 그럼 첫 번째 A, B는요. 전류와 자기장이 90도 최대 힘. CD 방향 전류와 자기장 몇 도? 90도 최대 힘. 근데 BC는요. 전류와 자기장이 몇 도? 0도. 그럼 여기는 힘이 작용할까 안 할까? 안 해요. 여기에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됐죠? 그래서 전류와 자기장이 이루는 각도가 90도일 때 최대 힘이고 그리고 0도일 때 힘이 작용하지 않기 때문에 여긴 자기력이 작용하지 않습니다. 이 얘기거든요. 됐죠? 이 얘기입니다. 그걸 고등학교 때는 정확하게 관계식을 외우는 거죠. 이 얘기입니다. 알겠어? 그래서 각도를 조절해도 힘의 크기를 변화시킬 수 있어요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때 최대 힘이 작용하는 여기와 여기의 힘의 방향 반드시 같은 방향 아니면 반드시 반대 방향 아니면 그때그때 달라요. 반드시 반대 방향. 왜? 자기장의 세기는 같은데 자기장 방향 같은데 전류 방향만 하나는 위 하나는 아래. 힘의 방향이 정반대입니다.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만 제대로 구하면 되겠죠. 그러면 저는 여기를 구해보시면 이 부분은 아까 직선분배예요. 전류, 자기장 얘는 안쪽으로 밀리는 힘이죠. 얘는 바깥쪽으로 나오는 힘이죠. 알겠어? 그러니까 이쪽 부분은 안으로 눌러. 이쪽 부분은 나와. 근데 연결되어 있어. 그러니까 얘 뭐해? 돌아. 알겠습니까? 이게 전동기예요. 이게 전동기야. 그래서 얘는요. 이런 식으로 회전을 한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시계 방향으로 전동기가 돌겠죠. 알겠어? 이때요. 자기력이 세진다는 얘기는 얘 어떤 변화가 생긴다는 얘기야? 네. 회전 속도가 달라져요. 됐어? 회전 속도가 빠르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전동기에서도 힘을 만들어낼 수 있는 요게 바로 전류와 자기장이 전류와 자석이 만드는 자기장의 합성에 의해서 나타나는 결과다. 그걸 우리가 자기력이라고 한다. 그걸 이용한 대표적인 도구가 바로 전동기고요. 이 전동기를 우리가 한국말로 모터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죠? 그래서 모터가 들어있는 거 뭐 있어요? 선풍기, 자동차, 또 누구? 세탁기. 됐습니까? 냉장고, 에어컨, 모터 들어있는 모든 것들이고요. 중학교에 우리 교과서에 들어있는 거는 전압계, 전류계가 이겁니다. 됐어? 이겁니다. 됐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전동기의 원리를 이용한 게 뭔지도 기억을 좀 해봐 주시면 되겠죠? 이 전동기와 정반대되는 게 뭐냐면 그래서 이 전동기와 반대되는 게 발전기입니다. 전동기와 발전기는 전혀 다릅니다. 알겠냐?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를 지난 시간에 우리가 수업을 해서 책에 있는 문제 풀어와 라는 얘기를 제가 하지 않았을까라는 궁금증을 이런 젠장할 씨 책 좀 펴봐. 네. 자, 책 좀 펴봐. 어디까지가 숙제였어? 시험 기간에 숙제를 뭐 시험이 없는 놈은 너 시험은 있었는데 다음만 안 보는 거야? 아가들은 시험도 없었고 뽀로로 왕판을 했겠네. 엄마한테 전화했더니 맨날 열심히 놀다가. 자, 우와! 연락 틀렸어.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자, 너무 오래전에 풀었어요. 잊어버릴만 합니다. 그래서 오늘 뭐라고 안 합니다. 자, 68, 69요. 됐죠? 네, 책 펴봐. 68, 69. 100년 전에 풀어서 기억은 안 날 겁니다. 68, 69에서 안 푼 문제 있으면 빨리 푸시고요. 틀린 문제 있으면 빨리 다시 보셔서 질문할 거 체크하도록 하죠. 틀린 문제 다시 풀어서 네, 이해가 되는지 안 되는지 보시고요. 이해가 안 되는 문제는 질문하셔야 됩니다. 선생님은 빨리 올라가서 책을 하나 더 가져오겠습니다. 네. 서연이는 책 문제를 안 풀었을까 아니면은 문제는 풀었는데 책을 안 가져온 걸까? 기억이 안 나지? 풀었는지 안 풀었는지. 다녀와서 바로 풀고 늦게가 안 찾아가가지고. 안 푼 것 같지 우리가 서로. 그때 이거 풀고 가지 않았어요? 모르겠어요. 아예 다 풀고 갔었나 수업 시간에. 그러면 틀린 것들만 확인하시면 되고요. 선생님은 올라가서 책을 좀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들랑 해도 돼? 나 혼자 심심해서 안 돼. 자, 68페이지, 69페이지에서 질문해봐. 괜찮아? 네. 자, 70, 71에서 질문. 142번이요. 자, 그림과 같이 수평으로 놓여있는 두꺼운 판지에 전류 I가 서로 반대 방향으로 흐르는 가늘고 무한히 긴 직선 노선 AB가 수직으로 고정되어 있다고 치자. O점부터 노선 AB까지의 거리가 R과 2R이라면 자기장의 세기는 Q에서가 O에서의 몇 배이겠습니까? 라고 하는 거죠. 네, 알았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막대기 두 개가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막대기 한 놈은 이렇게 전류가 흐르고 있는 A라는 노선이 있고 이렇게 전류가 흐르는 B라는 노선이 있고요. 둘 다 전류의 세기는 I고 요 간격이 R, 그 다음에 요 간격이 R 떨어져 있는 곳에 O, 그리고 정확하게 가운데에 여기 뭐가 있냐면 Q가 있다고 쳐요. 그랬을 때 A라는 막대기도 B라는 막대기도요. Q하고 O의 자기장을 만들어요. 어느 방향으로 얼마나 세게, 이게 관건인 거잖아요. 그죠? 자, 그랬을 때 A라는 막대기를 보세요. 얘를 중심으로 보면 전류가 올라가는 방향이니까 이 막대기보다 오른쪽으로 들어가는 방향, 왼쪽으로 나오는 방향이야. 되죠? 그래서 Q는요, 들어가는 방향, 얘는 나오는 방향,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부호로 주는 게 제일 간단해요. 자, B의 입장에서는 전류가 아래로 내려가니까 걔보다 왼쪽에 있는 두 지점은 똑같이 들어가는 방향으로 만들어주네요. 이런 얘기고요. 거리 정확하게 따지셔야 되는데, 자, 우리는 여기를 R로 놨기 때문에 여기는 2분의 R로 보는 게 맞아요. 거리가. 그죠? 네. 자, 그래서 A라는 노선은 Q에 2분의 R이니까 0.5 R만큼 떨어져 있는 곳에 자기장을요, KI만큼 만들어줬네. 이런 느낌이야. 그죠? 자, 그 다음에 B라는 도선은요, 이 도선으로부터 얘까지의 떨어져 있는 거리가 R입니다. 그래서 R분의 KI만큼 만들어줘요. 이런 얘기죠. 자, 그다음 B라는 도선은요, 여기서 여기까지 떨어져 있는 거리가 0.5 R분의 KI일 거고요. 얘는요, 1.5 R분의 KI로 보는 게 맞다. 이런 얘기죠. 그 중에서요, 실제로 Q라는 지점은 서로 같은 방향이니까 들어가는 같은 방향으로 자기장 만들어줬을 거야. 자, 0.5 R분의 2KI만큼 만들 거야. 이런 느낌이야. 그죠? 자, 그 다음에 얘는 반대 방향이니까 빼야 되는데 누가 더 큰지 보죠? 1.5, 1.5. 됐죠? 그러면 얘가 더 크겠죠? 그러니까 나오는 방향으로 합성자기장이 만들어져요. 1.5 R분의 0.5KI만큼 만들어지겠죠. 맞아. 저 B랑 O 사이 B하고 O랑 B하고 O 사이, 이거 2R인데요? 네, B하고 O 사이가 2R이에요. 그러면은 이거 2로 만들어줘야죠. 그러면 얘는 나오는 방향으로 이렇게 만들어지네요. 그죠? 다행이네요. 숫자는 간단해졌네요. 그러면 여기다가 4를 곱하면 2, 8 이렇게 되죠. 그죠? 네. 그러니까 어디에서의 세기를 물어봤어요? Q에서가 O에서의 몇 배입니까? Q에서가 O에서의 몇 배? 8배 이런 얘기죠. 뭐? 8배 아니야? 신기해요. 나도요. 나도 오늘 아침에 산수하는 거 보고 신기했어요. 나 잘해요. 자, 그 다음에요. 넘어가죠. 자, 72페이지에 143 괜찮아? 알겠어? 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중학교 2학년 내신 문제 아무리 어렵게 나와도 여기까지 문제만 풀면 자기장은 해결할 수 있을 거야. 되겠니? 그래서 이 부분이 기말고사와 포함되어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좀 정리하고요. 이 얘기를 잘 기억하고 있어서 기말고사가 날짜 보니까 7월 4일 그 주간에 다 있더라고요. 화이팅!
너네는 7월 1일? 그 주간에 다 있더라고요. 이제 또 뭐 요번 주 가족 주간 놀고 나면 한 달 반 남은 거죠. 수행평가도 위해서. 아, 수행평가. 수행평가 하느냐고 정신 놓으면 이제 또 기말고사 보러 가는 날이겠죠. 파이팅이다 이 학년. 양화는 밀린 시험 보려면 시험범위 열나 많아서 기말고사 때는 내가 양화를 안 맡으려고 노력 중인데요. 미래에 제가 알아서 우와, 와 대안이 확실한데? 미래에 네가 알아서 하길 바란다. 네,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가 저번에 했던 내용들 정리한 것들. 다른 질문 없으면 오늘 거 나갑니다. 자, 10분만 끊었다가 진도 나가죠. 오늘부터 파동. 이 책에는 파동이 빠져 있어서 선생님 별도로 프린트 만들었어요. 그래서 파동 파트 나가고 그리고 나서